만약에 요게 이제 사장교다 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장교에는 삐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요거 이건 이제 주타 부분이 되겠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타. 이렇게 될 거고, 이 위에 부분은 뭐 데크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데크가 있을 거고, 상부 구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바트가 있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나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 드리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야. 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거를 직접적으로 해봤든 안 해봤든 만약에 내가 남들과 조금 다른 그림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자꾸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교재 뒤에 보면 이제 이디교도 나오거든요. 난 사전교 싫어요. 이디교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상관없죠. 그래서 대표단면은 무엇을 가져가도 되니까 본인들이 조금씩 바꿔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교는 대충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고요. 인천대교를 지나가 보신 분들은 사전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천대교는 사전교, 그리고 영종대교는 현수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그려봤다. 그러면 이거에서 보니까 어디 기초는 K순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디 기초는 말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 기초는 직접 기초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디 기초는 이렇게 사항을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량을 배운다 그래서 교량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기본 공정에서 일반 토공하고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기초까지. 그리고 넘어와서 콘크리트까지 배웠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접목을 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기초 집어 넣으셔도 돼요. 다양성을 가지고 내가 답안지에다 누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항상 집안을 그려 주셔야 되겠죠. 교량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하천이 있는 곳을 통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겨 먹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삐아랑 삐아 사이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경간장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요게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제 교자 장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교자 장치의 센터에서 교자 장치의 센터까지를 우리는 지간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조적인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경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선박의 통로 길이라든지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 통로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관성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볼티모어에서 그 선박 부딪힌 거 그거 이제 요 부분을 잘 못 지켜서 그리고 또 우회하는 도로가 해수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우회를 못해서 뭐 착각이 있었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경관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야기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디는 안반을 그려줄 거고요. 어디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측방 이동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어프로치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어프로치 슬라브 부분 이게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 어프로치 슬라브는 되매기 한 부분까지 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흙이 지금 이야기처럼 밑으로 치마나 처짐 뭐 이런 게 이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요거 이제 사용한다. 안 나오네 기침이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천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호안공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블록 튀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데는 서차지 앞성토 공법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뭔가 이제 생각을 하시죠.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교량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교량에 대해서 배울 때
아, 이 교량을 내가 대표 단면으로 선택을 했으니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얘를 단면도로 우리가 이제 한번 봐보자. 예, 그랬더니 이 데크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교량 이제 그 상부 구조의 이제 데크 부분이다, 슬라브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이 밑에는 어떠한 걷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걷어 장치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예, 그리고 걷어 모양이 I형 걷어 이런 것도 있는데 걷어는 이런 식으로 박스형 걷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교자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밑에 이제 삐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량의 상부 구조랑 하부 구조를 이야기를 해줄 때는 슬라브 걷어 그리고 요 교자 장치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신축 이음 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랑 슬라브 그리고 걷어 교자 장치 얘네들까지는 전부 다 상부 구조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상부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 이 위에 거는 되게 쉬워. 걷어만 제대로 설치면 되면요. 쉽게 말해서 걷어 위에다가 아주 단단한 합판 거푸지 쫙 깔고요. 거기다 공구를 세려 부면은 그냥 슬라브는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걷어다. 그래서 이 걷어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 오늘 가설공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공법은 대체적으로 걷어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고 시공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관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신축 이음 장치랑 이 교자 장치는 유지 관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올림픽대로나 어디 이제 가다 보면은 낮에 뭐 드륵드륵하고 뭔가 그 뭐 교통 장애 일으키고 거기서 뭐 무슨 이제 작업하게 있는 거 보는 게 있어요. 거기 지나갈 때 어때요? 내 차에 돌 튀기 막 걱정 안 돼요? 돌 안 튀어요. 그 정도는 안 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은 상부 구조에서 슬라브, 걷어, 신축이음, 교자 장치가 있는데 얘가 두 개는 유지 관리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유지 관리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보수나 보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나 보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때 교량에서는 요 두 가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안은 우리가 이제 교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교대도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어떠한 기초가 있을 거예요. 말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케이스는 하든지 어떤 기초가 있겠죠. 그렇죠? 기초가 있을 거고 만약에 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호안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대, 교각, 기초, 호안공 얘네들이 전부 다 하부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는데 이 중에서 교각과 교대는 배웠어요. 배웠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고교과 건설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저는 물론 문제를 간단하게 출제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겠지만 저런 식으로 핵심 내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교각이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갑니다. 문제에. 이 이야기는요. 교량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